요즘에 그 뭐 러닝 크루, 뭐 러닝 모임, 뭐 이런 러너들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이렇게 달리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신발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해요. 근데 이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가 그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러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. 러닝화 브랜드를 참 좋아했는데 이 러닝화가 국내에 판매하는 총판사의 대표가 이 사과문을 게재한 겁니다. 예. 어떤 사건인지 좀 살펴보면 이 조 전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네. 성수동에 있는 한 이 교회 폐 건물로 부른 겁니다. 오. 하청업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식사나 하려나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폐 건물이잖아요. 오, 예. 뭔가 이상해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켠 겁니다. 거기서 조 전 대표가 너나 아냐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고 이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됐는데요. 오호. 이 녹취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이 이어지게 됐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면서 사과문을 게재한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대뜸 불러다가 교회 폐건물에서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때렸다라는 건데 그 뭐 만취 상태였나요?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때린 건가요? 물론 때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요. 네, 그 취재진도 폭행 여부를 좀 물어봤습니다. 네. 그러다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거래처의 탈취 행위를 지속하는 이 하청업체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그러면서 감정이 좀 격화돼서 발생한 일이다라면서 이 하청업체 측의 비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폭언이다라는 등의 이 책임을 일종의 하청업체 탓이다라고 돌리는 이유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런 사건 접하면 요즘에 대중들도 반응이 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. 대중들은 어떤 반응입니까? 네, 대중들의 반응이요. 예. 단순히 사과문 게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말 격한 분노의 반응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건 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해야 된다.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. 예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매로 날아가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신발 브랜드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이 본사에서도 해당 총판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고요. 따라서 이 총판사에 대한 주가도 현재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 피해자는 업체 대표를 향해서 당연히 고소를 했을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뭐 맞았으니까 폭행 혐의로만 고소를 한 건가요? 현재 이 조 전 대표가요. 예. 상해 및 강요 혐의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강요까지? 네, 그렇습니다.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지금 이 하청업체의 대표 같은 경우에 뇌진탕의 피해를 입었고요. 그렇군요. 네, 지금 하청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서 지금 전치 5주의 상해의 진단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어이구, 합니다. 네네. 따라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고소도 했고 강요라 함은 왜 폐건물로 오게 됐는가 그 과정에서 혹시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이 이 폐건물로 오게 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형법상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 들여다보고 있고요. 또 해당 녹취록 파일을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모욕죄로도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. 예. 전적으로 제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찰이다라고 사과문을 앞서 대표가 올린 걸 보여주셨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이 맞은 분들, 하청업체 대표를 막 고소했다고 해요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네,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솔직히 좀 납득이 되지가 예. 않는데요.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을 버젓이 올려놓고 뒤에서는 이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나도 폭행당했다라면서 맞고소를 해놓은 그런 본인도 상황입니다. 맞았다? 네. 네, 쌍방폭행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하청업체 측에서는 5주의 상해를 입었다라는데 지금 이 조 전 대표는 나도 4주 상해 입었다라면서 쌍방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의아한 것은 조 전 대표가 자신도 맞았다면서 뒤에서는 이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씩 줄 테니 합의하자라는 시도를 했다라는 보도는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진실규명은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 전 대표가 이 하청업체 측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맞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도 형량도 그렇죠.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.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. 두 번째 사건은요. 수산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비슷하다고 하네요. 이번에도 수산시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. 일단 영상이 준비됐는데 그 영상 보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
킹크랩은 속칭 물치기라는 수법을 통해 일부 상인들이 중량을 부풀리는데요. 여기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게 수산시장에서 우리가 뭐 불법행위나 사기행위하면 이제 저울을 이제 좀 조작해서 뭐 저울치기 이런 수법은 많이 들어봤는데 물치기는 뭐 어떤 방식인 거예요? 우리가 킹크랩이나 대게를 살 때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사실 킬로그램이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위 물치기라고 해서 킹크랩을 이 수족관 물을 더 많이 먹이는 거죠. 그래서 무게 자체를 실제 중량보다 더 높게 나오도록 하는 방식을 소위 물치기다라고 해서 이 해당 유튜버가 일부 상인들이 이제 손님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일명 이 물치기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면서 폭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? 네,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네네.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킬로그램당 10만 원이다 하면 이렇게 물치기의 방법으로 실제는 1kg의 킹크랩인데 1.5kg의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. 뿐만 아니라 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서는 거짓,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혐의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. 요즘에 뭐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공익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뭐 고발하는 영상 올리기도 하는데 근데 뒤에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너 벼르는 사람 많다. 조심해라. 뭐 이런 식의 반응들. 이건 좀 겁나거든요.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반응을 해야 될까요? 네, 그래서 일부 상인들도 지금 이 해당 유튜버가 어떻게 생각하면 수산시장의 일부 상인의 행태인데 마치 이 국민들이 보면은 모든 상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냐라면서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. 정말 너 벼르는 사람 많다. 뭐 수조 유지비, 물값, 자리값, 인건비 빼면 우리 남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렇지만 이 유튜버는 정말로 정직하게 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 상인들이 있다면 이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다라는 입장이어서요. 사실 우리가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도 이 영상을 보고는 앞으로 좀 저울을 잴 때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폭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주의 사건, 세 번째 사건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요즘에 우리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라거나 또 뭐 금연 모범 아파트 이런 명패가 붙은 것도 많던데 이번에 아파트에서 일어난 담배와 관련된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담배 관련해서요.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글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. 예.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 글을 보시면 예. 글쓴이 A씨가 먼저 담배를 피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께 이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글을 먼저 썼고요. 그러자 옆에 붙은 글이 그럼 집에서 필까요? 라면서 이 이전의 쪽지를 좀 비난하는 쪽지들이 붙은 겁니다. 예. 그러면서 서로 거친 표현으로 맞받아치는 이 쪽지의 공방이 이어졌던 네. 그런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. 담배 냄새는 명백한 민폐다.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담배를 엘리베이터에서 직접 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. 피우고 나서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라는 게 공용 공간인데 담배 냄새만 나냐, 음식 냄새가 나는 사람도 탈 수 있는데 그거 다 문제 삼을 거냐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참 아파트에서 뭐 담배 피우지 말아라, 뭐 집안에서 피우는 연기가 관을 타고 올라와서 피해를 준다라는 이런 아파트 내에 방송도 꽤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에서 좀 문제를 삼는 거는 좀 봤지만은 담배 피웠는데 몸에서 난 냄새 때문에 혹시 뭐 아파트 단체에서
자체적인 어떤 규약으로 제재할 수 있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? 실질적으로 단지 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실제 피워서 네. 그 냄새가 관을 통해서 뭐 아래층을 괴롭힌다던가 그렇죠.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른 강접 흡연에 대한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 등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 요구나 권고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이번 사안처럼 담배를 지정된 구역에서 피고 나서 이후에 몸에 배인 냄새 때문에까지 이 해당 입주민에게 문제 삼기는 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한다라는 아파트 자체 기준이 있잖아요. 그거를 만약에 어겼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약속을 그런 거를 아파트랑 한 적도 없어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 계약할 때 내가 이 아파트 매매할 때 담배 피우면 안 돼. 나는 조항이 있었어? 라고 만약에 반을 한다면 이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기가 좀 힘든 부분인지 궁금하네요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과태료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일단은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렇지만 관리 규약을 예. 보통 정할 때 입주자들의 보통 동의를 받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그렇죠.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입주할 때 전혀 없었던 규정인데 이후에 생긴 규정이다. 그런데 이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그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이미 존재하던 관리 규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효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 통상이고요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이 제재 조치, 형사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법적인 조항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뭐 규정이 돼 있었으면은 그걸 지키는 게 맞는데 네.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인천에 있는 이번엔 한 오피스텔인데 고양이를 키우려면 나가라. 이런 공지가 걸려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 뭐 집 계약할 때 그런 계약 조항도 있나 봐요. 고양이나 뭐 강아지 같은 뭐 반려견, 반려묘 이런 거를 키우지 못한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계약에는 이 사적 계약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의 조건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을 많이 넣는데요. 어떤 애완동물 등이 이제 집의 외관이나 이런 걸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서로가 양자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 계약 자체를 넣는 것을 불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. 그 계약 사항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계약을 위반된 경우에는 결국 해지 사유로도 또 충분히 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말씀 주신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인 거고 지금 문제가 됐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붙은 공지는 결국 고양이로 인한 화재 사건 등이 최근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 레인지나 인덕션에 있는 이 터치식의 전원을 고양이가 집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누르고 이것이 화재로 지금 번진 사건들이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네네. 그 위에 덮개를 좀 덮어달라라는 요청이고 이러한 부분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를 요청드린다라는 정도의 공지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네네. 이 경우에 강제 이사까지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